다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각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뭐 알파, 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뭐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었었잖아. 이런 아이를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60분법. 60분법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한 거의 몇 년일까? 그래도 한 7, 8년, 6, 7년 정도는 계속 쭉 다뤄오면서 되게 아주 익숙한,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딱 표현이 될 거라는 거야. 30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30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딱 와닿잖아.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이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각의 크기를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엄청나게 작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785도 와다. 이게 뭔지 알겠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 이제 확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각에 대해서 또는 음의 각으로 굉장히 작은 각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두 바퀴 세 바퀴밖에 안 돌렸는데 뭐 1080도가 이미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10도라고 하는 게 되게 1110도라고 하는 게 되게 예쁜 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고작 동경으로 따지면 30도 각인데. 자, 그래서 이 60분법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각의 체계, 새로운 각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은 두 가지. 60분법은 이게 도라고 하는 거잖아. 단위가 있잖아요. 얘만의 단위가. 그래서 1도라고 하는 아이랑 1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값이야.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각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하거나 작게 했을 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이제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 호도법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인 원에서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가 얼이 되는 상황, 그때의 세타를, 그때의 각의 크기를 1로 잡아주겠다. 1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겠다는 거야. 이게 호도법. 오케이? 정의예요. 그냥 왜 그렇게 돼요? 라고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60분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각의 크기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호의 길이가 얼이 된다라는 하나? 그럼 호의 길이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2파이 얼 360분의 세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여기서 세타는 우리가 60분법의 세타라고 할게. 60분법 세타 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얼이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아니지, 60분법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1이라고 하겠다.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건데, 이거는 생략 가능한 숫자에서의 1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1, 2, 3, 4 할 때의 1, 자연수 1이라는 값의 크기야. 오케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1이라고 하는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보면 얼과 얼이 사라져. 그죠? 그러면서 세타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도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가 180도가 되고, 세타라고 하는 거 지금 파이분의 180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파이분의 180.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좀 고차원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원이 있을 때 이 아이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360개만큼의 등분을 시켜주는 거야. 그죠? 360개의 등분을 시켜주는 거라고. 그랬을 때 이 한 칸의 크기를 1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360개로 한 칸을 나눴을 때 그 중에서 몇 개, 세타만큼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한 값이거든?
괜찮아요? 애초에 360도만큼 내가 360개만큼 나눴어. 나눈 것 중에서 세타만큼, 세타가 한 이만큼이면 이 세타만큼의 비율을 갖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올 때에는 여기서는 도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비율로서의 값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건 세타를 그래서 이제 값을 표현해 줄 때 이렇게 구했어. 해서 구해놓고 세타는 그래서 60도구나 이렇게 쓰죠. 60이 되면 60도다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단위가 지금 여기선 단위가 없지만 내가 값을 냈을 때는 단위에다 이 세타에다가 도를 표현을 해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360에서 나왔던 이 180은 도가 붙여줄 수가 있어. 괜찮아?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 값을 우리는 1이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 세타를 우리는 1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이 반지름 길이가 얼이 되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얼이 될 때의 세타의 값을 우리는 1이라고 한다고. 그죠? 그 세타를 구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1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60분법에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파이분의 180도. 파이가 얼마냐면 3.14159이죠. 그래서 60도보다 살짝 작은 값이야. 그죠? 60도보다는 살짝 작은 값. 괜찮아? 그렇게 되고 여기서의 1은 그냥 숫자 자연수 1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파이를 갖다가 넘겨줄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파이라고 하는 아이가 3.14159의 그 숫자인데 그걸 우리가 도로서 표현하면 60분포로 표현했을 때는 180도만큼의 크기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1도가 1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80도가 파이 3.14159만큼의 크기를 갖게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결국에는 60분법의 크기 이 몇 도 하던 거를 그냥 실수의 값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호도법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호도법.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그런 가계 크기들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주게 되면 당연히 0도는 0이야. 그래서 0도는 0이에요. 0도도 이제 앞으로는 자주 쓰이기 때문에 좀 저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겠고 파이가 180도였으면 30도라고 하는 아이는 30도라는 건 6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6분의 파이가 30도야. 6분의 파이가 30도. 45도라는 건 4로 나눠주면 돼요. 4로 나눠주면.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되고 60도라고 하는 가격 크기는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파이. 그리고 90도가 직각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180도가 파이가 된다. 자, 요렇게 우리가 예값들에 대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20도는 얼마가 될까요? 120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분의 2파이.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값을 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데 선생님 방금 어떻게 얘기를 했어? 어떤 걸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그렇죠. 60도가 아마도 60도에서 출발이 됐겠지. 60도의 2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수체계를 항상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셈으로 바로바로 했을 때 훨씬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찾을 때 이 120도를 갖다가 3분의 2파이로 찾을 때 이거의 2배다라고 잘 안 해요. 잘 안 해. 왜냐면 각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기준점으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0도라고 얘기해 줬을 때 이 120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180 빼기 이 파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60도만큼 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아예 처음부터 360도만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면 내가 처음에 이거 각 설명할 때 이들에 대한 각 설명할 때 이거 360 곱하기 n이라고만 얘기를 했었을 건데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180 곱하기 2n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도 된다라고 했지만 180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 그죠? 자, 우리가 이 앞으로는 이쪽으로서 더 많이 표현을 해줄 거거든. 자, 기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이 두 개를 시초선은 얘지만 어쨌든지간에 얘도 시초선의 일부분이야. 그죠? 자, 이 시초선의 직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분면들에 대한 각이 예각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1사분면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서부터 내가 플러스 알파다. 예각이다. 플러스 예각이다. 플러스 예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죠? 4사분면의 각이었으면 마이너스 예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의 각도 내가 이 아이를 기준점으로 보면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예각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음의 방향이야.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각의 부호는 방향은 여기서부터 출발이거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로부터 마이너스 예각을 했을 때 2사분면의 각인 거고 플러스 예각을 했을 때 3사분면의 각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도 같은 각을 다룰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180도 빼기 60도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줘야 돼. 570도가 있어. 570도가 있어. 그러면 557이라는 수가 너무 어렵다. 잘 보이질 않네. 어차피 몇 곱하기 몇 이것도 안 되겠다. 3 곱하기 19네. 자, 아무튼 이 570도가 있을 때 이 570도라는 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540 플러스 30으로 봐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왜? 540이라는 게 뭐냐면 180 곱하기 3이거든. 이런 식으로 180 곱하기 어떠한 정수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예각의 형태로서 우리가 값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다뤄갈 수 있더라. 왜? 예각이 우리는 제일 편하잖아. 괜찮아요? 이 마인드가 잘 돼야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 부분이 삼각함수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얘인데 이 부분이 잘 돼야 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호도법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실상 호도법이 파이라고 하는 게 기본 단위가 되거든. 파이가 기본 단위예요. 파이가 기본 단위. 근데 그 파이라고 하는 게 180도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180도라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60분법에 대한 값이 크게 나왔어. 큰 값이 나왔어. 그러면 그 아이를 항상 호도법에 대한 기본 단위로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그 값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걸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겠고 호도법은 그러면 왜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다루는 아이는 이 세 개야. 이 세 개예요. 많아봤자 90도까지 4개 정도? 근데 이 분모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행사할 거거든. 분모가 3인 숫자들이야? 3인 값이야? 그러면 죄다 60도에 연결되는 값들이라는 거야. 그냥 바로 그냥 알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28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28파이가 뭔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다만 얘는 적어도 60도랑 관련이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왜냐면 어차피 얘는 정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 정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알면 어디에 위치하는 60도에 대한 각이구나. 그죠? 적어도 60도에 관련된 각이라는 건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호도법이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대충 어느 정도 되게 빠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물론 계산은 어느 정도 다 해줘야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아야지 값을 딱 찾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과정이 잘 돼야 된다. 자,
기본은 우리가 각을 다루는 기본 기술은 항상 이 시초선 기준으로 해줘야 돼. 오케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값을 내줄 그 각을 계산을 해줄 때에는 180 곱하기 짝수 또는 홀수 이런 식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120도가 있을 때 이 아이를 90도 플러스 30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오케이? 이러면 문제가 좀 커져요.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가 나중에 좀 커질 거야. 삼각함수를 다루다 보면. 그래서 항상 기본은 기준점은 시초선이기 때문에 그 시초선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180 기준, 180의 배수로서 쪽에 가자. 항상 나눌 때 180을 가지고 나눠주자. 오버가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뭐 510도 이렇게 있었어. 510도 하면은 360도 곱하기 플러스 1 해서 얼마니? 150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굳이 150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80도 곱하기 이건 일반각으로서 표현이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각으로서의 표현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호도법에 대한 표현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180 곱하기 3 빼기 하면 540이니까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냐면 180 곱하기 홀수니까 x축 음의 방향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30도 이 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30도랑 연결이 되는 건데 30도랑 연결이 되는 거고 150도보다는 30도가 훨씬 나으니까 30도가 훨씬 나으니까 자 해서 우리가 이제 각을 다룰 때 여기에 오는 숫자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리고 부호를 가지고 사분면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더라. 이렇게 사분면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더라. 괜찮죠? 자 이렇게 호도법이 되겠고 호도법은 아직은 지금 이 각에 대한 다루자라는 건 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호도법이 오면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호의 길이 그리고 뭐 부채꼴의 넓이 이들을 호도법에 대한 표현으로서 해주자가 이 지금 당장의 목표.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호의 길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 2파이열이라고 하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를 360등분을 하고 그 중에서 세타만큼의 비율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렇죠? 여기에서의 세타는 60분법이에요. 60분법.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 호도법으로 돌려주게 되면 이 360이라고 하는 건 360도가 되는 거잖아. 그죠? 360도로 볼 수가 있다라고. 그럼 그 360도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360도는 2파이야. 그죠? 내가 이걸 호도법으로 다 바꿨다라고 하면 얘는 2파이가 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2파이랑 2파이가 약분이 되면서 호의 길이는 얼세타가 될 것이다. 호도법은 얼세타가 된다. 괜찮아요? 여기서의 세타는 호도법의 세타. 호도법의 세타. 반지름 곱하기 각의 크기를 해주면 그게 호의 길이가 된다. 30도가 있고 반지름 길이가 2야. 요 길이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때까지는 2파이 얼 360분의 30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12 약분 해서 3 남고 3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30도라고 하는 건 6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 그러면 그냥 어떻게 얼세타 해주면 되겠다라고. 얼세타.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파이 하니까 3분의 파이. 그러면 훨씬 깔끔하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호도법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찾아갈 수가 있고 마찬가지야 부채꼴에 대한 넓이. 부채꼴 넓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도 부채꼴 넓이도 똑같지. 파이열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전체 넓이를 360등분을 한 것 중에서 세타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왔었다라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60도라는 게 2파이이기 때문에 약
약분하면 2가 남아. 그래서 2분의 1 얼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60분법.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호의 길이가 얼 세타였잖아. 이걸 길이 L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면 여기 얼 세타가 한번 보이죠? 얼 세타 보이지? 있지?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해주냐면 2분의 1 얼 L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 이 둘 다 우리가 자주 쓰여요. 어떤 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얼과 세타를 알고 있으면 그냥 2분의 1 얼제곱 세타를 해주면 되고 호의 길이가 알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세타를 따로 찾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2분의 1 얼 L 이렇게 표현해줘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 그래서 이 원에 대한 넓이를 구해봐. 부채꼴에 대한 넓이를 구해봐. 넓이는 보통 S로 표현을 하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얼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그러면 약분 되면서 이것도 3분의 파이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둘레 길이의 최소. 또는 넓이의 최대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해요. 이 부채꼴 둘레의 길이라고 했을 때 둘레 길이 어떻게 될까? 뭐라고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 여기가 얼이야.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뭐가 돼요? 둘레의 길이 여기 얼, 여기도 얼, 여기 L. 그렇죠? 그래서 2얼 플러스 L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단 넓이가 뭐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얘나 둘 다 거시기 산수의 기하로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산수의 기하. 은근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 자, 어렵지 않아 이 부분. 그냥 새롭게 이제 호도법으로서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찾겠다라는 건데 이거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꾸는 과정만 이제 새롭게 배운 거지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그죠? 호의 길이 원의 부채꼴의 넓이 이거 구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문제잖아. 2학년 문제인가? 1학년 문제일 거야 아마. 그죠? 냉정하게 봤을 때 되게 쉬운 부분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했을 때 등장을 하는 게 둘레 길이의 최소값 또는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산술기하로서 풀어가주면 되더라. 산술기하로서 합의 최소 또는 넓이의 그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주로 많이 쓰죠. 이참수를 써도 상관은 없고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이참수 해더라도. 자, 해서 문제로 가볼게요. 한 장 있네, 한 장. 여기서도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이거네, 넓이의 최대값. 둘레 길이 16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 최대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 여기가 세타일 때 이게 그냥 L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얼, L 더했을 때 2얼 플러스 L이 지금 16인 거라고.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넓이의 최대. 그럼 넓이는 뭐냐면 넓이는 2분의 1 내가 얼과 L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했으니까 2분의 1 얼 L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괜찮아? 그럼 내가 합의 값을 알고 있을 때 넓이의 최대,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2분의 1,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 2얼 플러스 L은 2 루트 2얼 L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근데 이게 16이니까 약분하면 8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제곱하니까 64 2얼 L. 근데 우리는 2분의 1 얼 L이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L은 4로 나누니까 16인가요? 이렇게 찾는 게 한 가지 방법. 그때에 우리 R과 L의 값을 구하래. R과 L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둘이 같을 때, 그죠? 이 둘이 같을 때 각각 얼마씩이어야 되냐면 8, 8일 때. 그러면 8, 8이니까 R이 4가 되겠고 L이 8이라고 하는 건데 L은 R 세타지. 이게 8일 때. 근데 R이 4야. 그럼 세타는 2겠죠. 세타는 2, R은 4일 때 최대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냥 어떻게 이걸 대입시켜요. S는 2분의 1 L인데 이 2분의 L이라고 하는 아이가 L이 16 빼기 2L이다. 16 빼기 2L이다. 16 마이너스 2L 해주면 0을 만들어주는 값이 0하고 8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그러면 R이 4일 때 나타나는 거죠. R이 4일 때 최대값 얼마 나오니? 라고 하면 4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도 이제 16이 등장을 할 거야. 8, 4이니까 2로 나누니까 8, 2, 16이죠. 그때 이제 세타는 그럼 어떻게 되니? 세타는 R이 4일 때니까 L이 8일 때. 근데 이게 4세타라고. 그럼 세타 2일 때 이렇게 찾아가도 돼요. 이차함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산술기하를 이용하든지 편한 대로 해주면 되겠다. 자, 밑에 거 56-1번, 2번 해봅시다. 원뿔의 연넓이. 그러면 전개식이 필요하겠죠. 전개도가 필요해. 전개식이 아니라 전개도가 필요하지. 각변환까지 할 수 있겠지?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각변환까지는 해야 되는데 거의 끝나가긴 하니까 무조건 각변환까지 해야 돼. 모선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그거는 이제 이 모양에서 모선이라는 얘기 있어요. 이게 모선. 그러니까 전개시키면 어차피 전개도를 하면 얘가 얘잖아. 그래서 그냥 이 아이라고 보면 돼. 윗면의 변제형 길이가 5고 모선이 8. 여기가 8, 여기가 5. 상황이죠.
요 길이 생각을 해줘야지. 요 길이. 여기가 세타. 호의 길이가 10파이면 얼세타가 10파이야. 얼세타가 10파이. 파이 10이 아니라 10파이 썼구나. 그런데 얼이 지금 얼마냐면 8잖아. 괜찮아? 원뿔의 옆넓이. 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부채꼴의 넓이. 그냥 원뿔의 옆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나왔잖아. 10파이. 그러면 얼고 L이야. 이게 L이에요. 호의 길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러면 2분의 1 얼 제곱 세타도 되지만 2분의 1 얼 L도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8, 10파이. 그대로 집어넣으면 얼짱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넓이가 둘레 길이의 최소. 마찬가지. 파이였고 둘레의 길이 아마 최소가 12일 있던 것 같은데 12. 그냥
얼과 L 가지고 세타 말고 얼과 L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넓이가 9라는 건 2분의 1 얼 L이 9라는 거야. 근데 둘레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2얼 플러스 L 이렇게 된다라고. 그럼 얘는 2 루트 2얼 L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요. 산술기 A라면. 근데 지금 얼 L이 얼마냐면 얼 L이 18이니까 18 들어가면 2 루트 36 되면서 12가 되겠죠. 여기서 너무 힘 뺄 필요가 없어. 얘는 뭐 시험에 나올까 말까,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고 나와봤자 뭐 한 2, 3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 그런 되게 비중 없는 단원이라서 굳이 그냥 힘 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차츰차츰 익숙해져. 금방 돼요. 어차피 또 내년까지 한 최소한 한 3-4번은 반복을 할 텐데 충분히 익숙해질 거예요. 자, 삼각 함수로 가봅시다. 삼각 함수로 하기 전에 그냥 삼각비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다뤄보면, 요 직각 삼각형에서 AB 뭐 마주보고 있는 각각의 변의 길이를 대변의 길이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때 이제 이 세타 기준으로 봤을 때 C의 이름이 빗변이죠. 빗변은 항상 똑같은 이름인 건데, 이 이제 그 A나 B는 각의 크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 바뀔 거야. 그죠? 이 B라는 각 B를 기준점으로, 각 B를 내가 세타로 했을 때 세타 기준 B의 이름, A의 이름은 뭐가 될 거냐면 밑변이 되고 B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각의 크기를 A로 잡았으면 이름이 바뀔 거고, 그죠? 각의 크기에 따라서 각의 어느 각을 기준점으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는 게 높이, 밑에 깔려 있는 게 밑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우리는 삼각비를 다룰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 뭐 정의가 뭐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삼각비잖아. 비율이에요. 자, 우리가 비율을 다룰 때에는 정말 자주 이용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크기는 상관이 없다야.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비율은. 그죠? 이걸 잘 이용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삼각 함수도 결국엔 삼각 B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이걸 잘 써먹어야 돼, 진짜. 정말 잘 써먹을 필요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야. 삼각 B를 다루는데, 삼각 함수를 다루는데 있어서. 자, 그렇게 되겠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인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뭐분의 뭐?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를 로써 정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C분의 B가 이제 되겠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그죠? S의 필기체를 쓰다 보면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코사인은 뭐야? 빗변분의 밑변. 그죠? 이 코사인이더라.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C분의 A가 되겠고, 뭐 이렇게 C를 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탄젠트라고 하는 아이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고, 그래서 뭐 A분의 B인가요? A분의 B. 탄젠트 뭐 T 할 때 이렇게 이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삼각비를 정의를 할 것이고, 이들에 대해서 값을 우리가 다 측정을 해놨죠.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놨어. 그래서 0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호도법으로 할 거야. 자, 0에 대해서 30도라는 건 6분의 파이라고, 그리고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자,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값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사인 0 0 사인 6분의 파이는 그쵸. 사인 30도야. 2분의 1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45도 사인 45도 2분의 사인 6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리고 기억나죠? 코사인은 거꾸로 이렇게 탄젠트는 탄젠트 0은 0 루트 3분의 1로 할게요 그냥. 자, 이걸 모르겠다 싶으면 삼각형 한번 그려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그 삼각형에 대한 비율은 알고 있어줘야 되겠죠. 1대 루트 3대 2랑 1대 1대 루트 2랑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야. 기억이 안 나, 그 까먹었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건 할 거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혹시 이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모르겠네. 탄젠트가 표현되는 방법, 탄젠트 세타는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걸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탄젠트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봐. 이렇게 계산하면 C하고 C 약분되면서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C분의 S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요 정도는 안 배웠나? 안 배웠어요? 삼각비 할 때? 앞으로 자주 이용해 먹을 아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이거 플러스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사인 제곱 셋, 우리가 그 셋 제곱을 할 때 이 표현 이렇게 쓸 거거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사인 세타 전체 제곱이야. 오케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가로 쓰는 걸 귀찮아서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부를 거야. 오케이? 그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거 항상 성립해요. 뭐냐면 피타고라스를 만족할 거 아니야.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이게 항상 만족하겠지? 이걸 갖다가 C제곱으로 나눴어. 그러면 이게 C제곱분의 A제곱이면 C제곱분의 A제곱이면 코사인 제곱이에요. 그죠? 얘는 사인 제곱이야. 그래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앞으로 이 두 가지 정말 자주 써먹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우리가 그 한 가지로 컨셉을 잡아갈 때 자주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하고 코사인 사인이 같이 겹쳐 있어. 그럼 탄젠트는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뀔 거야. 탄젠트만 있는 식에서 탄젠트를 갖다가 굳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탄젠트와 코사인 사인이 같이 있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바꿔가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라인은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변형되는 식들이 뭐 이거의 제곱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바뀌니? 라고 하면 이거 전개시키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얘 합쳐니까 1이더라. 그래서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등장을 하면 이 아이는 뭐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을 두고 1이 나왔을 때 그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갑자기 1이 툭 튀어나올 경우가 있어. 그럼 그게 아이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반응해야 돼.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더라. 자, 만약에 뭐 삼각 방정식 같은 거 풀어가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사인의 값이 얼마니?
또는 세타의 값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건 뭐냐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아이고 이거 있으면 망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가 2여야 되겠구나. 1이어도 상관없었나? 1이어도 상관없었겠다.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2차 방정식 푸는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어요. 자주 써먹게 될 거야. 앞으로 엄청 자주 써먹어.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내용들 삼각비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고, 이 내용들은 삼각 함수를 넘어가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냥 미리 해버린 거야. 괜찮을까요? 추가가 된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리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라는 표현은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삼각비 또는 삼각함수를 다룰 때는 크기는 전혀 상관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자,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갈게요. 삼각비와 삼각함수는 관련이 있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새로운 정의야. 오케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새롭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새롭게 정의를 한다. 이제 사인 세타가 나왔을 때 우리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지 않을 거고, 코사인 세타도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하지 않을 거고, 탄젠트도 밑변분의 높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새로운 정의야. 토달 게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오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삼각함수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렇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위에 한 점 P가 존재할 때 이 P와 O를 이어서 만들어진 I를 동경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동경으로 할 거야. 얘가 당연히 시초선이고 얘는 항상 시초선. 자, 그때 나타나는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 x, y라고 하면 일단 x, y는 뭘 만족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만큼이 x가 되고 이만큼이 y가 되고 여기가 얼 이렇게 될 거지.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직각삼각형처럼 보일 거야. 근데 정의를 내릴 때 지금 잘 봐줘야 되는 게 x와 y는 좌표예요, 그냥. 그리고 얼은 길이야. 오케이? x와 y는 좌표고 얼은 길이에요. 이 상태대로 우리는 삼각함수를 정의할 거야. 다시 정의할 거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sin 세타다라고 하는 i는 얼분의 y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오케이? 얼분의 y. 그러면 마치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얼분의 y니까 빗변분의 높이라고 똑같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i가 지금 세타가 저기에 있지 않고 1사분면에 있지 않고 3사분면에 있는 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이 점의 좌표가 뭐 만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으면 우리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반전길이 5겠지? 그렇죠? 3,4면 이게 5겠죠? 이 i는 그냥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보면 돼. 얼분의 y야 그냥. 오케이? 얼분의 y. 그러면 y가 얼은 5고 y는 마이너스 4니까 그냥 마이너스 5분의 4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새롭게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좀 처음에는 또 우리가 배워왔던 걸 갖다가 새롭게 정의하니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오히려 익숙해져야 돼요. 너무 익숙해져야 돼. 자, 코사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얼분의 x 이렇게 정의할 거고 탄젠트라고 하는 건 x분의 y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새로운 정이에요. 이게 정이야, 정의. 왜 이렇게 돼요? 그런 거 없어. 정의. 오케이?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받아들여야 돼. 난 받아들여야 되겠다. 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는 것뿐이야. 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뭐 직각삼각형을 이제 그래도 직각삼각형하고 연결지어서 봐줘야 되는 게, 그럼 우리는 이제 사인 120도의 값을 어떤 식으로 찾아갈 것이냐면, 사인 120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120도라는 게 이만큼에서 여기가 이제 120도가 될 때 사인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어차피 삼각 함수나 삼각 B는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뭐 요 길이를,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잡아주면 1대 루트 3대 2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이야. 그죠? 그지? 그러면 사인이라고 하는 값, 사인 120도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y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크기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맘대로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 원이 뭐 이만큼이었든 뭐 이만큼이었든 그게 신경 쓰여?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신경 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아? 그래서 내가 편한 값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구해가면 될 것이다. P의 좌표가 마이너스 3,2에 대하여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 그때 탄젠트 세타, 그냥 다 구하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해보시오. 자, 이러면 이제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원을 그냥 그려놓고 마 3,2 찍어. 마 3,2 어디니? 마 3,2 여기겠네. 대충 뭐 그냥 요만큼 있겠죠. P가 여기가 마이너스 3,2야.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얼마가 되겠어? 루트 13이에요. 루트 13. 그랬을 때 이 거를 동경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어, 사실. 자, 아무튼 뭐 이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그러면 루트 13분의 얼이니까 2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 얼마니라고 하면 루트 13분의 x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니라고 했을 때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직각삼각형 했을 때 얘가 루트 1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럼 마치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각의 기준, 각을 잴 때는, 각의 크기를 따질 때는 이 x축을 기준점으로 해서 얘각을 플러스 얘각, 마이너스 얘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직각삼각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밑변 높이에 대한, 빗변에 대한 내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 오케이? 괜찮아요? 따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각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만들면 돼? 만들면 돼요. 오케이? 근데 좌표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라고. 어차피 그림을 그려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다. 근데 좌표가 주어졌으면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값을 따지면 되는데, 각이 주어졌으면 크기는 내 멋대로 만들어가면 되겠다. 크기는 내 멋대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에서 3, 4분면의 각인데,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왔다. 자,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값을 구해보시오. 그러면 3,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P가 왔다라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건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4야.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라고. 어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길이야. 길이는 절대로 무조건 양수. 오케이? 근데 x하고 y는 좌표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여기는 p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p의 좌표? 마 3, 마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얼분의 x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이면 되겠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의 값이 주어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나머지 값들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우리한테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질 거야. 각의 크기가 주어지는 상황, 좌표가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어떤 특정 하나의 값이 주어지는 상황. 그때마다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상관없이의 값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뭐냐? 원 그려서 또는 그냥 이렇게 이제 삼각형만 그려도 크게 상관없겠지. 굳이 원을 안 그리더라도 뭐 마이너스 3,2를 하는데 굳이 원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3,2면 뭐 대충 이만큼 있겠다 이렇게 만들면 이 점의 좌표가 마 3,2니까 요 길이가 루트 13이구나. 그냥 이것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 사실. 그래서 꼭 원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대신에 항상 좌표 평면 좀 그려가면서 판단을 해주자라는 거야. 일단은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정말 그냥 자다가 깨워가지고 새벽 3시에 자고 있는 새벽 5시, 6시에 깨워가지고 야 이거 뭐야 물어봐도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돼야 돼.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정도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여기서 흔들림이 없어야지 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 얘가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돼요. 자, 해서 일단은 문제를 해봅시다. 144번은 그냥 내버려 두고 146쪽. 146쪽. 넘어가야지.